네, 세 가지 오늘도 굵직한 뉴스 외신 뉴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내용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먼저 보겠습니다. 루브라 계좌를 개설을 안 하면 이제 가스 공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소식부터 좀 전해볼까요, 저희?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Putin says Russian gas must be paid for it in rubles from Friday. 오는 금요일부터 이 푸틴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루브라에 통해서 가스를 공급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비우호적인 국가들에 판매하는 가스에 대해 이를 루블화로 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루블화 결제를 거부할 경우 가스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는데요. 현재 시간 31일을 기준으로 1일부터 러시아 은행에 루블화 계좌를 오픈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것입니다. 이 푸틴이 서명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러시아 가스를 구매하는 외국 구매자들이 가스프로방크에 계좌를 열고 또 유로화나 달러화를 이체할 경우 해당 은행이 루블화를 거래소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가스 대금을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서방의 제재로 타격을 입은 루블화 가치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루블화로의 결제는 러시아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서방이 이를 준수할 경우에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 이러한 방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방 기업들과 국가들은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라는 러시아의 요구는 기존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또 독일 같은 경우는 푸틴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협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로화로 가스 요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숄츠 독일 총리는 이거를 거부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루브라를 전혀 개설할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사태가 어떻게 돌아갈지 이 부분이 또 걱정이 됩니다. 이거를 좀 지켜보고 있는 미국 측에서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좀 조치가 나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미국에서도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한 추가적인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네. 한편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기술 기업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러시아 기술 기업과 제재를 회피하는 네트워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제재 발표였는데요. 이렇게 러시아에서 서방 국가들의 가스 공급을 통한 협박을 하자 미국 측에서도 러시아를 제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활용되는 자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즉 쉽게 풀이를 하자면 미국 쪽에서도 이렇게 원자재나 이런 것들로 했을 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고요. 러시아의 최대 반도체 생산 업체인 미크론 등 러시아 군대의 기술을 제공하는 4개의 기술 기업 등 21개 기업과 개인 13명에 대한 제재 대상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정당한 이유 없는 침략으로 우크라이나 주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고 또 민간인과 인구 밀접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면서 이러한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유가가 아니라 더 확산이 되면 그때는 세계 경제에 여파가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곡물하고요, 네, 광물자원까지로 루블화 아니면 우리는 수출 안 하겠다라는 초강수를 또 둘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증시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 같거든요. 러시아 측에서 어떻게 또 밀어붙이게 될지 이 부분 함께 점검 긴밀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에는 비축유 방출이 오늘 큰 화제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보다 굉장히 통큰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BBC 뉴스입니다. Biden orders unprecedented release of oil reserves. 바이든 대통령이 좀 통큰 결정을 내렸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원유 관련해서 두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 먼저 이 오펙 플러스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펙 플러스가 오는 5월 하루 43만 배럴을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기존 40만 배럴 증산 방침보다 소폭 상향된 규모입니다. 이 하루 40만 배럴씩 증가하기로 한 기존 방침보다는 늘었지만 외신들은 미국 등 서방의 추가 증산 요구에도 오펙 플러스가 완만한 증산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풀이했는데요. 오펙 플러스는 시장의 기초 여건과 전망치가 시장의 균형을 잘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현재 유가 변동성은 기초 여건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인 불안이 원인이 된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외신들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추가 증산 요구에도 오펙 플러스가 완만한 증산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을 한 가운데 미국에서 이러한 결정에 맞서면서 통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생각보다 푼다는 그 규모가 꽤 컸고 그리고 네. 생각보다는 오펙 플러스에서
상황에서 증산 규모 조금 미미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가면 어쨌든 유가가 좀 큰 폭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미국의 결정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네, 이제 미국의 결정을 살펴볼 텐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공행진 중인 유가 상승을 잡기 위해 향후 6개월간 하루 100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악관 측에서는 이 같은 방출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연말에 원유 생산이 확대될 때까지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백악관 측에서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협의한 이후 대통령이 앞으로 6개월간 비축유를 하루 평균 100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하는 내용을 담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출 계획이라고 또 평가했고요. 이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와 청정 에너지 기술에 사용되는 배터리 광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 국방 물자 생산법을 발동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미국 측에서도 원유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유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만에 PCE 지표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인플레를 잡기 위한 초강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의 동향이 워낙에 요즘에 변동이 좀 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가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 확인해봤습니다. 다음은 요즘에 참 잘 나가는 주식이죠. 네, 애플과 관련해서는 매일매일 뉴스가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간밤에도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Apple as another subscription product, this time for companies. 애플이 요즘에 계속해서 구독 서비스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바로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비자에게 일정한 요금을 받는 형태인 구독형 서비스 확장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 아이폰과 아이패드, 노트북, PC 등 직원들의 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독 서비스입니다. 이는 비즈니스 이센셜스로 명명된 서비스인데요. 기업과 사업체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업무용 장비의 설정을 정하고 관리를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는 직원 1인당 월 2.99달러에서 24.99달러까지 큰 폭으로 좀 와이드하게 있는데요. 이 사장이나 시스템 관리자는 이를 이용해서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깔거나 암호를 설정할 수 있게 되고 분실된 장비를 추적하거나 작동을 또 차단할 수 있는 기능까지 누려볼 수 있습니다. 또 애플은 이 상품이 전담 IT 부서가 없는 직원 50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과 사업체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전통적으로 아이폰과 맥, 아이팟 등 하드웨어 제조업체였던 애플은 이번에 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비중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애플의 새로운 시도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단말기를 구독하는, 그쵸? 원하는 제품 이제 나눠서 돈을 내면서 사용하는 서비스도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구축하겠다고 밝혔고요. 계속해서 어떤 파고드네요. 그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애플의 영역 확장 소프트웨어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가 상승에도 추가적인 또 모멘텀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세 가지 외신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